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8월 24일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은 재판장 김문석 판사 주재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탄핵되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을 안 하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는데 외면하고 있어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2018년 8월 24일 박근혜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 내내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청와대 공화국 위헌이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지금도 각 공공도서관 그리고 서점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햇수로 쳐서 5년 전부터 대통령인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경고를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에게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19대 보궐 대통령 문재인에게도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튜브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 가운데 덫에 걸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불길한 숙명, 이 강의 동영상은 업로드 5개월 만에 27만 3,6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을 훼손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이렇게 강하고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책 박근혜 청와대 공화국 위헌이다. 그 책에는 박근혜 청와대 공화국은 물론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위헌성을 설명할 수 있는 법논리가 있습니다. 헌법학자 허영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치 행태는 가장 큰 적폐다. 그가 특히 지적한 것은 대통령의 제왕적 모습입니다. 모든 국정을 문재인 대통령 혼자 처리하는 것처럼 비친다. 이것이 바로 적폐적 현상이다. 그는 또 이러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청와대 비서실이 마치 국정수행의 중심축인 것처럼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비서관 회의에서 정책 지시를 쏟아내고 있다. 헌법학자 허영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만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많이 지적된 제왕적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 운영이
문재인 대통령 때 이르러 더욱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중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려는 정치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하여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정권과 맞서 싸워왔다. 이것은 2017년 12월의 칼럼을 참조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부에서는 헌법 수호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고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헌법학자 허영과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부의 논거 역시 박근혜 청와대 공화국 위원이다에서 밝힌 법리와 합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유튜브 동영상 덫에 걸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불길한 숙명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 밝히겠습니다. 그 동영상은 2018년 3월 20일에 게시한 강의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2018년의 것이 아니라 2013년에 발간한 박근혜 청와대 공화국 위원이다의 서문과 95% 이상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 5년 전에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직 중이었는데 그러한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던 것인데 2018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더할 나위 없이 부합하는 경고문이 된 것이지요. 이제 그 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로서 헌법은 국가라고 부르는 입법정부, 정부라고 부르는 집행정부, 법원이라고 부르는 사법정부의 3개 기관의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은 3개 통치기관 가운데 하나인 집행정부의 수반이고 대한민국 밖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믿거나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믿거나 믿고 싶었던 사람들일 것이지만 2013년 현재 우리 5천만 국민 가운데 그 누구도 박근혜 씨가 제18대 대통령으로 헌법이 규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우리는 2012년 12월 19일에 박근혜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믿음을 보여주었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늦게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함으로써 믿음을 보여주었다. 국민들로서는 이미 줄 것을 다 준 상태인 셈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으로 제시한 비전을 실천함으로써 5천만 국민의 믿음에 답할 차례인 것이다. 따라서 여전한 우리의 사랑은 대통령이 계속 헌법과 국민에게 충실한가를 냉철하게 지켜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선출되었다. 선출된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에게 그 지위를 넘겨주는 그날까지 일을 잘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시스템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는 의미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얼마나 진보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이지 66.7% 또는 70%라는 국정수행 지지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충실히 근무한 법 로봇이었을까? 여러분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박근혜 청와대공화국 위원이다에 2013년 한 해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를 상세히 소개했다. 눈치 빠른 독자는 그런데 왜 제목이 청와대 공화국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냐고 물을 텐데 나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현재 대한민국 집행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청와대라고 하는 권력기구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청와대 권력이 대한민국 행정부를 집어삼킨 것이다. 정부의 기본적인 관계를 보면 행정부와 대통령이라는 두 기관이 각자의 일을 하되 최종적인 정책은 합의를 통하여 도출한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된다. 대통령이 구상한 정책이나 행정부가 구상한 정책이 아니라 합의된 하나의 정책인 것이다. 물론 국무회의에서 합의하기 이전에도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자신의 정책을 구상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정책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해당 업무의 전문 기관인 행정부의 협력을 받게 된다. 이때 대통령과 행정부를 연결하는 기관은 청와대 비서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이다.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총리 및 관련 장관의 설명과 조언을 듣고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한다. 이 경우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단순한 행정공무원이므로 그들이 정책에 관여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이와 달리 청와대 비서관이 국무총리나 장관에게서 정보를 제공받고 청와대 비서관이 그 정보를 취합하여 대통령의 정책 구상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비서관이 마련한 정책 구상안을 본 대통령이 내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며 그것을 채택하면 그 순간 비서관의 정책 구성안은 대통령의 정책 구상으로 되어버린다. 여기에 더하여 대통령의 정책 구상과 행정부의 정책 구상이 모두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어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의 정책 구상이 나오면 행정부의 정책 구상은 휴지통으로 던져지고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무조건 오케이 하는 곳이 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보통 큰 것이 아니다. 흔히 전문성이 없고 국정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대통령의 재임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2013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이 상황인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말기에 대통령의 힘이 빠지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차지철 비서실장이 서로 힘겨루기를 했다면 지금의 형세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9명의 수석 비서관이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올 봄부터 행정부가 사라졌다는 것을 눈치챘다. 장관이 사라지고 국무총리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리고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해야 할 일을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맡은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일일이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비서관들이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태가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할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그동안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하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웅성거리고 있던 국민에게 박근혜 청와대공화국 위헌이다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낱낱이 보여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을 청와대공화국으로 안내하면서 여러분의 대답을 고대해 본다. 그 대답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청와대공화국을 깨뜨리고 진보하거나 아니면 청와대공화국이 유지된 채 빼앗고 빼앗기는 권력 다툼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든가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 2013년 11월 13일 헌법학자 조문숙. 이것이 바로 그 원문입니다. 나는 5년 전인 2013년에 청와대 정부는 위헌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큰 청와대 정부를 운영하고 더 전면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왔습니다. 2018년 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문재인을 미워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그가 박근혜이든 문재인이든 상관없이 탄핵하여 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됩니다.
그것이 문재인의 숙명인 것입니다. 이어서 덫에 걸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불길한 숙명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짧지만 묵직한 영상이므로 주의 깊게 보기 바랍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로서 헌법은 국회라고 부르는 입법정부, 정부라고 부르는 집행정부, 법원이라고 부르는 사법정부의 세 개의 기관에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세 개 통치기관 가운데 하나인 집행정부의 수반이고 대한민국 밖에 나가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입니다. 2017년 5월 9일 제19대 보궐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믿거나 믿고 싶었던 국민들일 것입니다. 그때 홍준표 후보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홍준표 후보의 정책을 믿거나 믿고 싶었던 국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2017년 그 당시 우리 5천만 국민 가운데 그 누구도 문재인 씨가 제19대 보궐대통령이라는 것, 그가 헌법이 규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보궐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사랑과 문재인 보궐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의 사랑은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2017년 5월 9일에 문재인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믿음을 보여주었고 혹은 그보다 조금 늦게 그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그를 보궐대통령으로 인정함으로써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로서는 이미 줄 것 다 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9일 이후로 문재인 보궐대통령이 정책으로 제시한 비전을 실천함으로써 물론 헌법과 법률 안에서 해야 하겠지만 5천만 국민의 이러한 신뢰에 보답할, 응답할 차례가 된 것이지요. 따라서 여전한 국민들의 사랑은 문재인 보궐대통령이 그 이후로 계속 헌법과 국민에 충실한가 한 것을 냉철하게 지켜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를 지지하고 그가 하는 것은 그가 했기 때문에 옳다고 하고 하는 그와 같은 거의 이성을 잃은 그러한 시끄러운 소음이 잦아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보궐대통령이 선출되었고 대통령 거리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것이 2017년 대통령 보궐선거의
목적이기도 했지요. 더 이상 대통령의 의자가 비어있는 일은 없게 된 것입니다. 임기 만료로 인해서 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든 혹은 대통령 권리로 인해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보궐 대통령이든 그 대통령 선거의 실시 사유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선출된 공무원들은 그가 다음 대통령에게 자신의 책임을, 그 지위를 넘겨주는 그날까지 일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복종하고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는 의미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진보하였는가 하는 데 대한 평가일 뿐입니다. 국정수행 지지도 66.7% 또는 70%라고 하는 쉬운 말로 인기도로 가지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는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충실히 근무하는 법 로봇이었는가? 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씨를 보궐 대통령 혹은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구분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 보궐 대통령 선거로 문재인 씨가 대통령직에 보궐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헌법상 그에게 남아있던 그 잔여 임기는 2018년 2월 24일 자정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라고 그의 호칭을 부르고 2018년 2월 24일이 지나서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여전히 대통령의 의자를 비우지 않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헌법은 그 선거가 있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다음 해 2월 25일이 대통령 취임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25일을 도과해서 계속 대통령직에 있는 문재인 씨는 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2항에 의한 대통령입니까? 바로 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법적 근거 없이 계속 그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봉책으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인데 그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충실한 법 로봇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 집행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문재인 씨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촛불 청와대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촛불 청와대의 권력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행정부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행정부를 대통령과 행정부라는 두 개의 기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개의 기관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1인 기관이고 행정부는 주로 장관들로 대표되는 행정각부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집행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단일한 정책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라고 하는 심의기구를 통해서 도출된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집행정부의 정책은 대통령이 구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고 행정부가 구상한 정책이라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그 역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단일한 정책이어야 한다 하는 면에서 엄밀히 말하면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 더 적합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단일한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합의하기 이전에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는 각각 자신들의 정책을 미리 구상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정책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해당 업무의 전문기관인 행정부의 협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대통령과 행정부를 연결하는 기관은 국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청와대 비서관일 것이다 하는 그런 인식과는 다르게 국무총리가 됩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총리 및 관련 장관의 설명과 조언을 듣고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단순한 행정공무원입니다.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을 일체할 수 없는 공무원이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책에 관여할 권한도 없고 또 그들이 정책에 관여하도록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에는 대통령 1인만 헌법사항의 기관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대통령 본인 이외에 청와대의 어느 누구와 정책을 의논해서 결정했다 하는 것은 임무 수행을 잘못한 것이고 그 자체로 직권 남용을 한다든지 또 위법행위를 한 것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런데 이러한 것과 다르게 만일 청와대의 비서관이 국무총리나 장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청와대 비서관이 그 정보를 취합해서 자기가 대통령의 정책 구상안을 직접 마련을 해서 그것을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대통령이 이 비서관이 마련한 정책 구상안을 보고 내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채택하게 되면
그 순간 비서관의 정책 구상안은 대통령의 정책 구상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것이 아니냐? 바로 이 순간에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을 대행한 셈이 되죠. 그것은 헌법에서 대통령을 1인 기관으로 규정한 데 대한 정면 배신입니다. 위헌인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의 정책 구상과 행정부의 정책 구상이 모두 국무회의에서 논의돼서 거기에서 하나의 정책이 도출되는 그러한 그 정상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한 문제가 있고 중요한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대통령의 정책 구상이 나오면 행정부의 정책 구상은 그대로 휴지통에 던져지고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무조건 오케이 하는 곳으로 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를 심의하는 것은 국무회의가 아니고 대통령으로 되겠죠.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정작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선우를 바꾸어서 아랫사람이 다 만들어 바치고 거기에 윗사람이 도장만 찍어서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혈통에 의해서, 왕위 계승 순서에 의해서 왕이 되던 시절에는 도리가 없었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일을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좋아서 대통령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중에도 직무 수행 능력이 없으면 신속하게 그를 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흔히 전문성이 없고 국정 수행 능력이 부족한, 다시 말해서 대통령 선거가 실패한 경우가 되겠죠. 유권자가 잘못 판단했다든지 혹은 후보자에게 속았다든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의 재임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2018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도 바로 이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쁜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독특한 그 특징에서 또 나타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특징은 청와대 비서관이 여럿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서관은 사람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바로 이와 같은 청와대 비서관들의 집단, 그것 비슷한 게 여럿 있다, 이런 뜻이지요. 그는 비서관 집단 이외에 다수의 위원회 집단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관의 정책 구상안 이외에도 위원회의 정책 구상안이 모두 그대로 대통령의 정책 구상안으로 되고, 정책 구상으로 되고, 또 그것이 곧바로 집행정부의 정책 구상으로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7년 5월부터 행정부가 사라졌다 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장관이 사라지고 국무총리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죠. 그리고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해야 할 일을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또는 수많은 위원회가 그것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사라졌다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이제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할 단계를 넘어선 것이 분명하지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사랑과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사랑은 확연히 다른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 보궐선거의 후보였을 때 41%나 되는 투표 참가자들의 41%나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보니까 그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종족이 되었고 우리 국민들과는 혈통이 다른, 신분도 다른 그런 존재로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그는 문재인 자신이 손가락질을 하던 독재자의 얼굴로 우리 국민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빌어라. 나는 지켜야 할 헌법도 없고 법률도 없는 청와대의 정복자다. 스스로 촛불혁명이 받들어서 세운 그래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낼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사랑했던 국민 여러분, 문재인 후보를 사랑하지 않았던 국민 여러분, 2018년 현재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종족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전제 정치를 거부하고 모든 독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입니다. 그가 보통 독재자이든 문재인이라는 독재자이든 상관없이 독재자를 타도합시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